안녕하세요. 11월 25일 화요일 아침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행복지기 김동현입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첫 곡은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포근해지는 에드 시런의 퍼펙트 어쿠스틱 버전으로 문을 엽니다. 오늘 하루도 완벽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에드 시런의 퍼펙트였습니다. 이 곡은 2017년 앨범 디바이드에 수록된 버전이 있고요. 비욘세와 함께 부른 듀엣 곡이 있는가 하면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부른 오케스트라 버전이 있죠.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어쿠스틱 버전이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지속 가능한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극한의 실화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하나는 영화 33인의 광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책 셰클턴의 위대한 항해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고립과 생존의 기록입니다. 33인의 광부는 칠레에서 있었던 일이죠. 지하 700m 아래의 70일. 그리고 셰클턴의 위대한 항해는 남극의 얼음 위에서 578일 동안. 이 비현실적인 시간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시험 잘 보는 법, 취업 잘하는 법은 배우지만 삶의 거대한 붕괴 앞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음악 두 곡 연이어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보이존의 Love Me for Reason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차원 기자님이 전해주시는 교육 소식 듣고 올까요? 차원 기자님이 요즘 상당히 바쁘시더라고요.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기사도 열심히 쓰고요. 자, 차원 기자님 불러봅니다. 네,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교육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 교육청은 AI 선원 수령 평가 홍보 영상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았던 한 주였는데 어떻게 차 그러게요. 기자님은 또 어떤 기사거리 때문에 또 바쁘셨나요? 원래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릴까 했었는데요. 예, 네네. 예, 많은 분들도 아시고 계실 테고, 근데 또 서울에서 학생건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새로운 이벤트가 터졌습니다. 맞아요. 좀 뭔가 학생 인권 조례가 뭐 저기 부관 참신이 뭐 또 뭐 확인 사살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 막 기사가 나오는 걸 봤는데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제가 그 기사들을 다뤄서 좀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또 그 AI 홍보 영상 관련해서도 저희 교육언론청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한번 저희 홈페이지 직접 들어와 보셔서, 그리고 저 그 인스타랑 페이스북 계정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네네. 올리고 있으니까 아, 우리 예. 청취자 여러분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또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처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 이미 한번 폐지를 했는데 또 폐지를 한 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듣고 이게 뭔 소린가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작년 6월 25일 날 폐지했죠. 폐지했는데 그 조현 교육감이 당시에 이끌던 서울시 교육청이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이게 그 단체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네 요거 멈춰라, 라고 한 거고, 근데 이거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본안 판결은 따로 나와요. 근데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항상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조례를 또 폐지를 한 거예요. 이거 뭐 대법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엄청난 행정적 낭비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조례는 한 개인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소송을 해야 되잖아. 어쨌든 폐지를 또 한다고 했으니까 이 폐지안에 대해서 교육청은 또 소송을 낼 거고, 그러면은 한 개의 조례를 폐지 하나 만에 하는 두 개의 소송이 대부분에 올라가는 건데, 이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튼 이게 전례가 없거든요. 사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런 상황이. 예, 일어났는데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난 일이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주민 발의안은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주민들이, 그런 식의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주민들이,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이 학생권절 폐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작년에 폐지한 그거는 시의원이 낸 거고요. 이번에는 주민들이 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의원이 낸 거면은 이 같은 어쨌든 폐지 아니니까 주민들이 낸 안은 그 시의원이 낸 안이 이미 대법원 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올리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왜냐면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거는 대법원 판단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리면 되잖아요. 교육위에서. 근데 이걸 또 올립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이제 올라가겠죠. 그 교육위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경로로 제가 들은 바로는 내일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 내일 이제 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것도 어쨌든 재요구 하시고, 또 재요구 해도 통과가 되겠죠. 그만한 의석이 지금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 가는,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어, 그래서 정말 복잡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17일 날, 재적의원 11명 중에 7명이 찬성을 해서, 교육위에 민주당은 4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명은 반대를 했고, 해서, 본회의로 이제 내일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박상혁 교육위 위원장도 이 법률상 부득이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올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부득이하게. 근데 그거를 부득이하게 가결까지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이미 대법원 가 있는데.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대법원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직도 그래서 서울지교육청 관계자도 이거 불필요한 행정 낭비, 정쟁 유발, 또 학교 혼란, 대법 집행 정지에 대한 정탈, 뭐 재판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잘못된 시그널이 또 나갈 수 있어요. 저번에 작년에 학생인권제를 폐지한 이후로 갑자기 용의복장 지도한다거나 그런 일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회견도 18일 날 어제죠. 어제 했고 그다음에 어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학생권조례 폐지 관련해서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폐지하면 안 된다. 이거 폐기하라. 당연히 폐기해야죠. 이게 학생권 조례에 대한 뭐 찬반을 떠나서 이미 대법원 가서 있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조례라도 이미 대법원 가 있는 조례를 또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왜 합니까? 굳이. 어차피 대법원 또 가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정원식 교육감도 어제 그 소식을 제가 단독으로 썼습니다. 제가 또 단독 기사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제 정무식 교육감이 그저께 쓴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17일날 쓴 기사인데 18일날 학생권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접해가지고 제일 먼저 단독으로 내일 입장 발표를 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썼고요. 그래서 내일 어제죠.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18일날 1층에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시의 시정지문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권조례 폐지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학생권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학생권조례가 교권 침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인권을 더 존중해준다고 얘들이 기어 올라가지고 반대로 교권 침해한다 이런
되는 건데, 그 데이터가 없어요. 이게 통계와 기성을 하면 안 되는 건데, 통계상으로는 오히려 학생 군졸이 있는 시도가 없는 시도보다 교권 침해는 낮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 군졸의 탓을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유장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지금 서울시 국민의힘이 또 하고 있고, 그런 일을. 아무튼 그래서, 인권, 학생권, 교권이 서로 이제 같이 발수할 수 있도록 저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아주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고, 그 기사도 있고요. 우리 전하름 기자님이 쓰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영희 기자님이 또, 그, 9시 40분에 서울시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서 기사를 쓰셔가지고 지금, 현장 나가는 우리 교육언론창의 기자 3명, 차원, 전하람, 이영일이 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씩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지금,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시도에서 또 학생권 조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학생인권 법이 대안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많죠. 이게,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대표곡인 빌리진을 선곡을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빌리진 함께 들어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차원 기자의 선곡에 이어 보내드린 곡은 영화 33인의 광부의 OST죠. 킨의 Somewhere Only We Know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광부들이 지상과 다시 연결되었을 때의 감격과 희망을 떠올리게 하죠. 영화 33인의 광부는 칠레 광산 붕괴 실화입니다. 갱도에 갇힌 33명의 광부들. 그들은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규율을 만들고 식량을 나누며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책 셰클턴의 위대한 항해에서 어니스트 셰클턴은 난파된 배에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든 대원을 살려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리더십과 공동체의 힘입니다. 셰클턴은 대원들의 사기를 유지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광부들 역시 그랬죠. 가장 경험이 많은 마리오 세풀베다와 루이스 우르스와의 리더십 아래 33개의 각기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학교 교육은 이 공동체 정신과 위기관리 능력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극한의 상황에서 남을 배려하고 함께 생존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요? 또 두 곡 보내드립니다. 비올레타 파라의 그라시아스 아 라비다. 박진영 신곡이죠. 해피아워 퇴근길이라고도 하고요. 권진아가 함께 불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라시아스 아 라비다. 삶이여 고맙습니다. 삶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되새기는 노래죠. 가수 비올레타 파라의 명곡인데요. 칠레의 전설적인 포크 가수이며 작곡가, 시인으로 칠레 민속 음악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이 곡은 칠레의 국민적인 노래와 같아서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던 칠레 국민들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어 들으신 곡은 박진영과 권진아가 함께 부른 해피아워 퇴근길입니다. 광부들이 무사히 그리고 셰클턴 대원들이 무사히 퇴근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행복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산업체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퇴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두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33인의 광부 OST 중 하나인 엘 코리도 델 로스, 그리고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칠레 광산 사고는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전규정 미준수와 기업의 탐욕이 빚어낸 인재였습니다. 이는 유엔의 SDGs 8번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과 직결됩니다. SDGs 8번의 목표는 모두를 위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광부들은 생계를 위해 위험을 감수했고 셰클턴의 대원들 역시 탐험이라는 극한의 노동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교는 단순히 직업을 갖는 법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터를 요구하고 만들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자의 권리, 안전 규정의 중요성 등 윤리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 세대는 나쁜 일자리에 내몰리지 않고 스스로와 동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자, 오늘 영화 33인의 광부와 알프레드 랜싱이 쓴 셰클턴의 위대한 항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용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끈기, 배려, 그리고 희망의 불씨는 우리 학교 교육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극한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동료와 함께 생존하며 더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요구할 수 있는 윤리적 시민성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학교 이야기가 아닐까요? 레이첼 야마가타의 오버 앤 오버를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지기 김덕연이었습니다.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